그럼 저번 문제에서 이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서 다이렉트 익스큐션 프로토콜이란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 프로토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저번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임 쉐어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철수와 영희가 화장실을 하나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임 쉐어링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CPU 자원은 하나인데 이제 여러 프로세스들이 이제 그거를 써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 쉐어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 게 아까 그 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세스가 러닝하고 블럭드 된 와중에 다른 프로세스가 러닝이 되고 이제 그 레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여기는 아니고 이제 문제에서 나왔었죠. 타임아웃이 나와서 인터럽트가 됐을 때 막 이렇게라든가. 근데 그런 게 이런 것들이 그 이미 뒤에서 나올 내용을 사실 대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리미티드가 붙었잖아요.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의 권리를 할까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모르겠는데 이 프로세스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프로세스가 만약에 제한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그 제한된 것은 어디서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 OS 커널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교재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익스큐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 콜을 뜻하는데요.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표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OS에서 이제 메인을 이제 콜을 OS에서 아까도 다뤘다시피 OS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먼저 이제 프로세스 아까의 문제에서도 다뤘듯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이제 프로세스 리스트에 문제에서는 안 났었죠. 하지만 프로세스 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 리스트 안에 이제 내 프로세스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교재에 나왔던 아까의 그 구조체처럼요. 그렇다는 것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안에서 얘를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문제도 나왔듯이 이제 allocate 메모리, 이제 프로그램을 위한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해주겠죠. 그 메인 메모리에다가. 그 다음에 load program into memory,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 이제 로드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allocate memory for program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제 로딩하는 과정을 이제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드 프로그램 인투 메모리라는 뜻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그 실행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코드와 데이터 영역, 그리고 그 데이터 영역 안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그 BSS 영역에서 0으로 값을 채워서 초기 값을 0으로 만들어 주고, 이제 스택 셋업 스택 with 아규먼트 C 아규먼트 V 이걸 통해서 이제 런타임 스택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힙 영역도 이제 할당을 하겠죠. 힙 영역도 이제 할당을 해주고, 이제 아까의 문제 나왔던 과정이 이제 OS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리어 레지스터라는 것은 그 아까도 짧게 다뤘지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전 프로그램들을 그 레지스터 컨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얘를 이제 PCB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겠죠. 왜냐면 그러한 과정이 이제 클리어 레지스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 어쨌든 이전에 썼던 레지스터를 다 지워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쓰고 있는 새로 이제 새롭게 써야 되니까요.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이제 execute call main,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내서야 이제 드디어 메인 함수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가 이제 OS에서 이렇게 실행을 먼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과정에 이런 게 내포가 돼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return from main, 이제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만약 리턴 코드를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런이 실행이 되고 그 이제 종료값을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스트에서 해제를 해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리미티드 안 됐을 때 이렇게 잘 실행되는 것 같은데, 그 왜 이러한 그 다이렉트 엑스큐션을 왜 그러니까 리미티드 해야 되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문제를 쓰게 되는데요. 예제 코드가 있을까요? 여기 나왔던 그냥 글 키워드를 몇 개를 찍고 그 다음에 저 그림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오죠. What if the process wish to perform some kind of restricted operation, such as issuing an I/O request to disk?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I/O 디스크에 접근하는 I/O 요청을 만약에 이 프로세스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죠. 그 I/O를 요청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블럭드가 됐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가 사실 그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리미티드가 안 되고 다이렉트로 됐다고 하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까 그 제가 여지를 줬던 내용 살짝 나오죠. 프로세스는 그 I/O 같은 것 작업을 해야 되고 다른 리스트릭티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그 완전한 컨트롤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이러한 작업을 못하게 제한을 시킨다는 거는, 근데 어쨌든 IO나 이런 시스템 콜들을 활용할 작업들을 프로세스에서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직접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모드를 이제 제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도 볼드가 되었죠. 유저 모드가 있고 커널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다뤘던 내용이 언급이 되죠. However, doing so would prevent the construction of many kinds of systems that are desirable. For example, if we wish to build a file system that check permission before granting access to a file, we can't simply let any user process issue IOs to the disk.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세스라는, 그러니까 그 유저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프로세스, 어쨌든 이 프로세스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시스템 콜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법이 모드를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콜을 사용할 때는 이제 커널에 가서 커널 모드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좀 듬성듬성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좀 더 빈 곳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정리돼서 말하는데요. 이제 OS에서는 디퍼런트 모드를 이제 실행할 때 디퍼런트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유저 모드에서는 application do not have full access to hardware resources. 그러니까 유저 모드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든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널 모드에서는 OS는 the fully resources of machine, 그러니까 OS 커널 모드에 가서야지만 그 기계의 모든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드가 두 개가 있으면은 저희가 형광등도 두 가지 모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꺼진 모드가 있고 켜진 모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형광등이 꺼지고 켜지는 걸 제어하는 게 있을 텐데, 제어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나누는 조건은 뭔가라고 하면은 트랩입니다. 트랩.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 special instructions to trap into kernel and return from trap back to user mode programs are also provided.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하고 싶은 명령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 trap into라는 표현을 써서 트랩이 걸려서 커널에 진입하게 되고, 커널에서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다 처리하게 되면은 return from trap을 해서 다시 이제 유저 모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트랩에 걸리는 명령어들을 뭐라 하냐면, 그 운영체제에서는 시스템 컬이라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썼던 뭐 write, 뭐 read, write, 뭐 fork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시스템 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 그냥 간단한 그림을 좀 더 그리면요, 이제 그냥 이런 추상적인 프로세스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CPU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언급이지만 CPU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가 있어서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이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IO에 접근해서 write 하고 싶은 명령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메모리에 여기에 위치한 인스트럭션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서 가져와서 이걸 실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아직은 초반 단계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C에 있는 주소로 가서 얘를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write라는 이제 명령어라고 하면 IO에 접근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IO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리미티드가 아닌 그러니까 다이렉트 익스큐션의 권한이 있는 만약에 그런 컴퓨터라면 이제 모드 같은 구분도 없겠죠. 그냥 여기서 write를 처리를 해가지고 write 명령이니까 IO에 접근해야겠네. 그래서 IO에 가서 IO한테 요청을 하고 그럼 이제 얘는 러닝에서 이제 블럭드가 되겠죠. 그럼 블럭드가 됐다가 이제 얘가 요청 반환을 하면은 이제 대기 상태가 되겠죠. 대기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레디가 돼가지고 이제 레디 상태가 돼서 대기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게 더 와서 그럼 다시 이제 PCB에서 이러한 레지스터 값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 명령어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PC 값이 더해져가지고 이 다음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유저 모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있겠죠. CPU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그냥 가상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서 PC가 가리키는 데 돼서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서 왔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write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얘가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트랩이 되게 됩니다. 커널 모드로.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이제 트랩이 되게 되면
어 그러니까 사실 CPU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나왔듯이 트랩 테이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U는 PC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바꿔서 커널 모드에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PC 값을 그 커널 모드에 인스트럭션이 있는 이제 그 커널 모드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인스트럭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PC 값을 여기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CPU에서는 제가 원하는 이 여기에 이 커널에서 있는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저 모드에서는 그 커널에 명령어가 있는 PC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이제 그 리미티드 다이렉티드 익스큐션이 결국에 하고 싶었던 거는 유저들이 그 OS 시스템에 있는 그런 접근의 권한을 제한하자가 목적인데 그 제한되는 접근 안에는 그 커널 모드의 그 명령어들이 있는 위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커널 모드에 있는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고 싶은데 PC 값을 알 수가 없으면 얘를 어떻게 실행을 시킬 거냐 그 대안이 이제 트랩 테이블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떠한 시스템 콜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트랩이 일어난다면 그 트랩이 어떤 종류의 트랩인지가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트랩인지 트랩 테이블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트랩이구나를 이제 트랩 테이블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 명령을 실행을 시켜줘야겠다라고 트랩 테이블에서 판단을 해서 PC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저 모드에서 직접 PC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유저는 이제 그 어떤 종류의 트랩인지만 알려주게 되고 그 어떤 종류의 트랩인지 알려주면서 이제 그 트랩 핸들러를 실행을 해서 커널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커널 모드에서는 이 어떤 종류의 트랩인지 트랩 테이블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PC 값을 바꿔서 거기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저 모드에서는 커널의 PC 값의 위치를 알지 못해도 원하는 종류의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갔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to execute a system call, a program must execute a special trap instruction. 그러니까 시스템 컬이죠. 시스템 컬을 호출하게 되면 이게 트랩이 걸려서 커널 모드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시스템에서는 이제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 하게 되면은 이제 return from trap으로 다시 유저 모드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유저 모드로 돌아갈 때는 이제 PCB를 통해서 얘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불러와서 그 레지스터 컨텍스트나 이런 걸 다시 불러와서 CPU에 더 씌운 다음에 그럼 CPU는 더 씌워진 거는 보면은
여기 실행하고 있다가 갔으면은 이 상태를 저장하고 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를 다시 불러왔으면 이건 이제 실행이 된 거고 이 다음 게 실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에 이거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의 단면을 이제 구조체에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커널 모드에서 리턴 투 트랩을 한 다음에 유저 모드로 돌아왔다고 해도 이제 그 단면을 다시 불러오게 되면은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계속 인스트럭션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가 될 겁니다. 이제 말했던 게 그 말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The processor will push the program counter, flags, and a few other registers on the per process kernel stack. The return from thread will pop this value of the stack and resume the execution of the user mode program. 이거가 아까 제가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커널 그 트랩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레지스터나 뭐 이런 여기서 나열했던 여러 것들 있잖아요. few other register 뭐 프로그램 카운터 그다음에 뭐 여러 플래그들 이런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거를 정의를 하자면 이 작업의 단면이죠. 그 아까 얘기했던 만화책의 책갈피죠. 그러니까 이 작업들의 단면의 정보를 커널 스택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커널 스택에다 푸시를 하고 커널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 커널 모드가 그 커널 모드 넘어간 거 이제 트랩이죠. 커널 트랩이 일어나게 되면 커널 스택에 지금 하고 있는 유저 모드 단면을 푸시를 하고 커널에서 그럼 커널 모드로 넘어왔을 때는 CPU는 그럼 내가 어떤 명령을 처리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트랩의 종류에 따라서 트랩 테이블로 트랩의 종류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PC 값을 사용해서 인스트럭션들을 처리를 하고 인스트럭션들이 완료가 되면 이제 리턴 투 트랩이 일어나게 되는데 리턴 투 트랩에서는 이제 커널 스택에 있는 걸 다시 팝을 해서 CPU에 씌우게 되고 거기서 나온 레지스터 컨텍스트들이 이제 CPU에 씌워지게 되면은 저희는 유저 모드에서 트랩이 일어나고 돌아왔을 때 유저 모드에서는 그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인스트럭션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인 거고요.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그건데요. The calling process can't specify an address to jump to.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이 어디로 이제 점핑할 건데, 그러니까 네가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커널 인스트럭션을 실행시키고 싶으면 알겠는데 커널 인스트럭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제 이 PC 값을 바꿔서 명령이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부분이고요. 아주 나쁜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 주소를 알고 있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트랩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알려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One the first thing the OS does is to tell the hardware what code to run when certain exceptional event occur. 그러니까 이 트랩 익셉션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S가 부트하게 되면은 트랩 테이블을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가 돌아가겠죠. 여기 하드웨어 부분이 특별하게 또 생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 프로세스 리스트에 이제 그 프로세스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불러와서 얼로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스택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커널 모드에서 CPU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fill kernel stack with register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로 지금 채운다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return to trap, 그 트랩 모드를 빠져나가서 유저 모드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모드로 갈 때는 그럼 하드웨어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그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그 CPU 관점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 CPU 관점에서는 레지스터를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널 모드에 빠지기 이전에 레지스터를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저 모드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토어. 근데 사실 지금은 아무런 유저 모드 상태가 없었던 거니까 사실 리스토어해도 비은 그게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유저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점피 투 메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run main, 그 메인 함수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다가 이제 시스템 콜을 부르게 되면 저희는 그 다이렉트로 시스템 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유저 모드는 없기, 그 다이렉트로 그 머신에 있는 모든 명령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트랩이 일어나게 되죠.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그럼 트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커널 모드로 가게 되지만, 그 커널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지금 하드웨어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CPU의 단면을, 그러니까 만화책의 책갈피를 끼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세이브를 하게 되고, 이거가 어디에 넣게 되냐라고 하면 커널 스택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지스터를 어떻게 세이브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커널 스택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널 스택에 레지스터들을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커널 모드에 진입을 해서 jump to trap handler. 그러니까 어떤 트랩인 어떤 PC 어떤 인스트럭션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어드레스를 유저 모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 트랩 핸들러로 먼저 빠져가지고 그 트랩 핸들러로 빠져서 거기서 어떤 트랩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랩 핸들러로 빠져가지고 트랩 핸들러로 빠져서 이제 핸들 트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핸들 트랩의 과정에서 이제 트랙 테이블에서 어떤 트랩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PC 값이 어떤 인스트럭션을 할지가 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do work of system call.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return to trap을 하게 되죠. 그럼 그 return to trap을 하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가야 되니까 유저 모드에서 쓰던 레지스터들을 이제 다시 CPU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그 단면을 다시 CPU로 바꿔줘야지 CPU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화책을 다시 보려면 책갈피 있던 대로 책을 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리스토어 레지스터를 하고, 그러니까 커널 스택에서 팝을 하게 되는 거죠. 커널 스택에서 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유저 모드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jump to trap PC after trap, 그러니까 그 유저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던 프로그램 카운터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저 모드에서의 인스트럭션을 하게 되고, 그 쭈르륵 하다가 이제 return from main 종료 코드를 반환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그 끝나는 것도 트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엑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트랩을 하게 되면 다시 커널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커널 모드에서 메모리를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리스트에서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대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키워드적으로 이해를 할 거는, 커널 모드에서 그 유저 모드로 더 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레지스터들을 커널 스택에다가 푸시나 팝을 통해서 책갈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요. 어떤 트랩이 걸지는 유저 모드에서는 정확히 유저 모드에서는 트랩의 종류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커널 모드로 갔을 때 트랩 핸들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컬을. 예. 그리고 그 트랩 핸들러 안에는 이제 트랩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콜 넘버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이 사실 LD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팅 타임에서 커널 이니셜라이즈 더 트랩 테이블, 커널이 트랩 테이블이랑 이런 거를 이제 초기화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리스트나 이런 거를 얼로케이트하고 메모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팅 과정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들끼리의 스위칭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프로세스 0이랑 프로세스 1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표 봤을 때 러닝이랑 레디 있었다가 그 레디에서 러닝으로 바뀌고 했었잖아 라고 하지만, 얘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세스 0이 지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러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개념들로는 그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가 지금 그렇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러닝에서 지금 IO를 해가지고 블럭드가 되고, 그 블럭드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건 봤는데, 그럼 이 블럭드가 됐을 때 블럭드를 처리하고 나서 레디가 됐다고 해도, 지금 여기 레디 상태 보이시나요? 여기서 그러면 얘가 다시 이 러닝으로 돌아왔을 때 이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지금 프로세스 1이 끝났기 때문에 프로세스 0이
그 블럭드가 끝나고 레디가 됐다가 다시 러닝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스케줄링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1으로 갔다가 얘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다루지 않은 개념에서는 그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저희가 아까 표로 봤지만 사실 이거를 그 프로세스를 넣고 빼고라는 과정은 없었던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스위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이 프로블럼 1이 뭐였냐면 그 이 restricted operation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제한 이렇게 접근을 제한시키고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트랩 커널 모드를 바꿔서 그 유저 모드일 때는 이제 제한된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제한된 작업에 접근하고자 하면은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고,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했을 때는 이제 커널 모드로 들어간 건 좋은데 커널 모드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CPU에 패치 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트랩 핸들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럼 프로블럼 2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어떻게 스위칭을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이거가 LD가 아니라 D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The OS should just decide to stop one process and start another. 간단한 거 아니야? 그냥 OS에서 멈춘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하진 않다는 거죠. Especially if a process is running on the CPU, this by definition meaning the OS is not running.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CPU 저희가 지금 만약에 아까의 그 표현을 하자면 CPU 그러니까 프로세스 0이랑 1을 스케줄링 하려면 이거 넣었다 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 넣고 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CPU가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해서인데 그 OS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만약에 프로세스 1번을 넣었다면 지금 OS는 CPU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죠. 만약에 다이렉트 익스큐션이었다 이고 지금 프로세스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OS는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OS가 빼지도 못하는 거죠. OS가 지금 돌아가질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if the OS is not running, how can it do anything at all?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simple approach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그러게 이런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래? 했을 때 그러게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다가 이 프로세스도 언젠가 시스템 콜을 호출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언젠가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얘도 이제 블럭이 될 거고 얘는 이제 그럼 블럭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프로세스 1을 하면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표인 거예요. 얘가 이제 블럭이 되면은
이제 레디 상태 대기열이었던 애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와서 러닝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스위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얘도 그러면 계속 실행이 되다가 언젠가 블록이 되겠지.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 철수가 그러니까 똥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방법인 거죠. 언젠가 철수가 나오지 않겠냐. 마냥 기다리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은 OS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볼드 단어가 뭐냐면요. 타임 인터럽트라는 단어인데요. 잠시만요. 예, 갑자기 오류가 났었네요. 타임 인터럽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그거냐면 사실 이것도 아까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단계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가 있었죠. 그 실행 중 타임아웃 인터럽트가 걸렸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러닝해서 이제 레디가 되겠구나라고 답을 했었지만 사실 아까의 아무것도 그런 전제가 없을 때는 타임 인터럽트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사실 러닝에서 레디로 돌아올 방법은 없었다. 러닝에서 블럭드로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룰 내용 덕분에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게 생겨서 나한테 정해진 시간을 쓰고 이제 인터럽트가 걸려서 나온다는 개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Timer device can be programmed to raise an interrupt every so many milliseconds. When the interrupt is raised, the current running process is halted, and the pre-configured interrupt handler in OS runs. At this point, the OS has regained control of CPU. 그러니까 타이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일으키게 되면은 인터럽트 핸들러로 빠지게 되면서 그럼 OS가 다시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내용이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들끼리의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스위칭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스위칭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면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작업하고 있던 단면을 저장을 해놔야 이제 다음에 다시 이 프로세스로 왔을 때 하던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있었던 그
CPU 레지스터 컨텍스트 CPU의 단면이 저장돼 있던 구조체가 아까 CPU 레지스터 컨텍스트였잖아요. 그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면 이제 하던 작업 바뀌겠죠. 그 말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다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다루게 될 거고, if the decision is made to switch, 그러니까 스위치할 거라고 정해지게 되면 OS는 low level piece of code which refers to as a context switch. 이제 OS는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기 위해서 그 로우 레벨 코드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OS도 소프트웨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save few register value for the currently executing process. 그러니까 지금 작동하고 있는 레지스터들을 세이브한다. 그리고 리스토어한다. for the soon to be executing process.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레지스터는 세이브하고 앞으로 할 작업들의 그 레지스터들을 리스토어 하겠다라는 거죠. 커널 스택에다가요. 그래서 OS는 return from trap에서 instruction is finally executed instead of returning to process that was running. The system resumed execution of another process.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의 작업을 이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문장을 진짜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OS does ensure that when the return from trap instruction is finally executed, instead of returning to the process that was running. 그러니까 return to trap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OS에서 아무런 개입을 안 하게 된다면 실행하던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게 되면 OS에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게 되면 그 로우 레벨 코드들이 작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스케줄링 된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턴 투 트랩이 일어나게 되면 트랩을 일으킨 프로세스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컨텍스트 스위칭한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 부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컨텍스트 스위칭은 그 OS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계속 읽어보자면 to save context of the current running process.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CPU 단면을 저장하기 위해서 the OS will execute some low level. 그러니까 결국 OS도 프로그램이라는 걸 소프트웨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를 통해 가지고 save the general purpose registers PC 이런 and kernel stack pointer. 그러니까 OS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통해서 레지스터들과 PC와 그리고 커널 스택 포인터를 저장을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실행 중인 그 단면을 그렇게 저장을 하고 리스토어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실행시킬 거를 리스토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단면을 저장을 하고 리스토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커널 스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트랩이 걸릴 때 제가 그 단면을 커널 스택에 넣고 리턴 투 트랩에서 커널 스택을 팝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게 되면 그 트랩을 건 프로세스로 하드웨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OS에서 이제 스케줄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싶으면 타임아웃을 통해서 트랩을 걸어 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OS는 개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타임 인터럽트를 걸어서 얘를 이제 트랩에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널 모드로 오게 되면 그 커널 모드에서 비로소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은 다시 그 커널 스택에 있는 걸 팝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트랩을 한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나는 원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통해서 나의 CPU의 단면을 저장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단면을 리스토어 해가지고 커널 스택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리턴 투 트랩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기보다는 스위칭을 구현을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방법을 하냐?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안 쓰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커널 모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얘가 블럭드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있어서 OS로 왔으니까 그 CPU가 커널 모드에서 돌아가게 됐으므로 저희는 OS 안에서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말했듯이 로우 레벨 피스 오브 코드라고 계속 하는 말이 결국에는 저희가 커널 모드에서 어떠한 코드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다음 프로세스를 정하고 그 로우 레벨 코드들을 통해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커널 스택에다가 적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프로세스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 스택에서 팝을 해서 교체가 되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그럼 OS에서는 관여가 안 되는 겁니다. OS에서 관여를 하는 거는 저희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 다음에 이제 커널 스택에다 넣어주는 게 이제 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스위치 여기 다시 무찌를 쳤던 것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To save a context of the current running process, the OS will execute some low-level assembly code to save the general purpose registers, PC and the kernel stack pointer of the current running process.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의 커널 스택 포인터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들을 다 저장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내가 실행할 프로세스의 것을 리스토어 한 다음에 커널 스택으로 스위치 투 커널 스택 한다. by switching 스택을 바꿈으로써 the kernel enters the call to switch code in the context of one process and return in the context to another. 이게 지금 그 말이죠. 스택을 스위칭 함으로써 커널은 이제 그 인터럽트된 프로세스에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 된 어나더 프로세스로 return to the trap을 한다는 겁니다. return from the trap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when the OS then finally execute the return from trap instruction, 그러니까 return from trap instruction 했을 때 이제 제가 원하는 soon to be executed 프로세스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컴플리트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 스위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제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return from the trap을 일어났을 때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리스토어를 해서 스택을 스위칭 해줌으로써 이제 return from trap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OS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그러면은 커널 스택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단면 중에 어떤 걸 저장을 했냐라고 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레지스터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지금 파란색만 누적이 돼 있으니까 바꿀게요. 보시면은 레지스터들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커널 스택 포인터라고 했잖아요. 커널 스택 포인터를 스위치 해줌으로써 커널 스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스위치 루틴이 하고 나서 and then switches context specially by changing the stack pointers to use B's kernel stack. 그러니까 스택 포인터를 B의 커널 스택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가 아까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저장했던 것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스택 포인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커널 스택 포인터를 바꿔줌으로써 이 B 커널 스택에서 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죠. There are two types of registers, saves, restore that happen during this protocol. The first is when the timer interrupt occurs. 그러니까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먼저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레지스터를 저장하고 리스토어하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는 커널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유저 모드의 것들을 저장할 때 저장을 해주죠. 그리고 그러면은 리스토어는 커널 모드의 것들이 이제 리스토어가 되겠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에 의해서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Using the kernel stack of that process. 그 커널 스택을 통해서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저장인 거죠. 이거는. 두 번째는 when the OS decide to switch from A to B. In this case, the kernel registers are explicitly saved by the software.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컨텍스트 스위칭은 왜 이러고 컨텍스트 스위칭은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널 레지스터들이나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장은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이루어지는 스위칭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넘어갈 때, 아니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트랩이 일어났을 때 커널 모드로 넘어갈 때 이제 하드웨어적인 저장이 일어나는 거고, OS에서 스위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스위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저장은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말하죠. 그러니까 커널 스택의 포인터를 바꿔줌으로써 the lateral action moves the system from running as if it is just trap into kernel from A to as if it just trap into the kernel from B.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주면 저희는 A에서 트랩으로 들어왔어도 스위칭이 됨으로써 B에서 트랩이 돼서 왔구나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커널 스택의 포인터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이제 똑같진 않죠. 아까는 타이머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랩 테이블을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그 부팅할 때 단계가 있죠. 그래서 부팅할 때 트랩 테이블을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단에서는 시스템 콜 핸들러의 어드레스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에서는 저희가 트랩을 걸었을 때 어떤 명령어로 갈지 직접 지정하지 못해요. 그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의 위치를 그거는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공개되어 있는 핸들러 위치로 가서 시스템 컬의 어떤 숫자인지를 알아맞혀서 거기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이걸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타이머 핸들러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타이머를 시작을 해주고, 그러니까 타이머는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타이머를 통해서 저희는 OS CPU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타이머가 끝나면 인터럽트를 시켜야 되는데 타이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OS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OS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시간을 재줘야지 그 프로세스가 얼만큼 시간을 썼는지 측정을 하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 인터럽트 타이머는 OS에 있지만 결국에 하드웨어에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 모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 A가 시작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타이머가 걸렸죠. 타이머 인터럽트가 되게 되면 프로세스 A에서 이제 CPU가 커널 모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타이머 인터럽트가 되게 되면 지금 하드웨어에서는 당연히 지금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넘어가니까 이제 레지스터 A, 그 프로세스 A가 작업하고 있었던 레지스터를 커널 스택 A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되죠. 푸시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커널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모드로 넘어가고 트랩 핸들러를 발동을 시켜요. 그럼 트랩 핸들러를 발동을 시켜서 핸들 더 트랩을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A가 자기가 쓰고 있는 타임 스탬프 시간을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하겠다라고 OS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OS에서 스위치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면은 여기서의 스위칭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A 레지스터에 있는 애들을 그 A 구조체에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는 저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프로세스 B에 있는 구조체에서 레지스터 B로 지금 값을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K 스택도 바꿔주는 겁니다. K-스택을 BK-스택으로 바꿔줘가지고 리턴 투 트랩이 일어났을 때 B로 돌아갈 수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스위칭을 할 때 K-스택 포인터를 같이 저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K-스택 B로 스위치를 한 다음에 리턴 투 트랩을 했을 때 A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B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K-스택 B에서 레지스터 B로 이제 이 하드웨어적으로 B로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모드로 돌아갔을 때 B 프로세스로 B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기계적으로 K-스택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K-스택으로 할지를 스위치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스위치랑 여기서 일어나는 세이브 앤 스토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재를 또 계속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한 그 논리를 코드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스위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류 레지스터들을 세이브를 해주고요. 이게 뉴 레지스터 세이브 해주는 건데, 이게
콘텍스트 스위치 코드다. 이제 비로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문제 1에서 이제 그러면 리미티드 다이렉트 엑시큐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시스템 콜의 처리가 끝냈을 때는 return to trap의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호출한 곳에 다음으로 바로 점프한다는 거는 그 다이렉트 엑시큐션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이 호출한 곳에 다음 곳으로 바로 점프한다는 건요. 그 PC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명령을 패치하다가 바로 시스템 콜을 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리턴 투 트랩을 일어날 일이 없죠. 다이렉트 엑시큐션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틀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트랩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코드가 탑재된 주소를 함께 전달해야 된다. 서비스 코드가 탑재가 된 주소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부팅할 때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를 주소를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트랩 핸들러랑 트랩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직접 서비스 코드로 탑재된 주소를 유저 모드에서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커널은 시스템 콜을 통하여 자신의 주요 기능 사용자 프로그램 이거가 이제 맞는 얘기죠. 커널 모드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주요 기능을 이제 유저 모드에게 제공해 주는 거고요. 트랩이 일어날 때 CPU는 커널 모드로 바뀐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위와 같이 커널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일반 컬 리턴 명령에 의존할 때 맞는 설명 모두 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이제 유저 모드, 커널 모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 커널 모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콜을 호출할 때 일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쵸, 다이렉트 엑스큐션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널 스택에 CPU 레지스터를 자동 저장할 수 없어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커널 스택의 CPU 레지스터를 자동 저장할 수 없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러한 다이렉트 엑시큐션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도 말했듯이 그 프로세스마다 그게 프로세스 스위칭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블럭드가 되게 된다면 아까처럼 그게 그 스위칭이 일어났었죠. 교재에서는 그렇게 말했었고요. 근데 일단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에서 스택의 규별이 의미가 없으므로 통합해서 하기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다이렉트 엑시큐션이 그 시스템 콜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한 얘기지, 그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마다 케이스 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 엑스큐션이 일어난다고 해도 케이스 택이 합쳐서 사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커널 스택의 CPU 레지스터를 자동 저장할 수 없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커널 스택의 CPU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것은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IO에 접근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게 OS로 호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블럭드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를 거쳐서 커널 스택에다가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무한 루프를 돌게 되면 운영체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커넥 리턴 명령에 한번 의존할 때, 그러니까 타이머 인터럽트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타이머 인터럽트가 없는 상태라면은 메인 함수 안에서 무한 루프가 돌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CPU를 이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커널 스택에 CPU 레지스터를 자동 저장할 수 없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불가능하다. 이거는요, 이제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 콜을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저희가 여기서 나왔죠. 그 시스템 콜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코드가 탑재된 주소로 접근을 할 겁니다. PC가 이제 바뀌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스위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커렉 리턴 명령에 의존할 때라도 결국에는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